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동시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쏘았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합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합참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런 자들 있죠. 그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에 지령받았고 그 다 압수수색에 나왔어요. 충성맹세까지 한 자들,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 유명한 그 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다 지금 지령받아서 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우크라이나 전황. 바흐무트에서 이제는 탄약이 없으니 빈총 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총도 없으니 뭐 들고 다닌다? 정말 놀라운 러시아군의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과 민주노총의 수상한 행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에서 대량의 충성 맹세문과 북한 지령문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북 성향 조직이 아니라 진짜 간첩단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약칭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이들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에서 막대한 양의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문화일보가 3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과 이 단체 관계자들이 김정은을 찬양하고 충성맹세를 한 맹세문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받은 지령은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이 지령을 받은 직후 더불어민주당, 촛불연대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를 걸고 넘어지며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등의 구호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이 같은 반정부 집회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 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파업이 시작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북한 지령에 따라 이러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주체 사상에 대한 충실한 학습과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한 충성 맹세문을 쓰고 북한에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노총과 291개의 자칭 민주시민단체들은 정권 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국의 수사를 조작된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간첩 세력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세력으로 포장하고 그동안 대중선전전과 사상투쟁을 통해 국민의식을 오염시키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활동을 하는 간첩들은 물론 이들과 연대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악질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해 다시는 우리 정치, 사회 분야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국정원, 검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국가전복운동을 하는 자들, 정말 그 뒤를 캐보니, 압수수색 해보니 충성맹세문이 나왔다. 그리고 지령문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퇴진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이런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정권 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이다. 이 정권에 지금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위기 없어요. 아주 잘 순항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 스스로 저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는데 자기가 사퇴하고 나가면 더 좋을까요? 아니죠. 안 나가고 버텨주고 있죠. 너무 고압적 버텨주고 있는 게, 저는요, 이재명이 끝까지 버텨서 총선 때까지 당대표 유지하면서 친문, 친이, 친이낙연
이 개파 전부 공천 학살하고 자기 친 이재명 계열로 전부 공천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도 끝까지 또 살아남아서 다음 대선에 또 후보로 나오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이 나오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선거는요. 뭐 저희 정치학 과목에 선거법도 다 있는데 선거학도 다 있어요. 이거 5%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야, 저 사람들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저렇게 지지하냐. 그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재명이 직접 이렇게 해도 그래도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전혀 안타까워할 필요 없고 딱 중간에서 난 이 정권이 너무 싫어. 난 이 정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중도 부동표. 이거 5%만 딱 움직이면 선거는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저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아수라 영화하고 똑같은 저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 좋죠. 자, 다시 말이 좀 샜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자들도 알고 보니까 지령을 받았더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다시 전 수사하고 재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주변에도 국가보안법 이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북한만 불편하겠죠. 친북, 종북만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밝혀낸 이 상황 너무나 잘 됐고 앞으로 뭐 이태원 참사가 어떻고 하는 정치인들까지 다 이자들하고 링크된 어쩌면 그 정치인도 충성맹세문을 팩스로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밝혀내고 우리는 투표로서 응징해야 되는데 뭐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전혀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 잘 버텨. 그래 너 정말 맷집 좋구나. 끝까지 버텨라 제발 이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건강에 좋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3월 12일 동해 심포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군 당국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북한이 발표한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북한이 3월 12일 오전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이른바 824 영웅함 잠수함을 동원해 2발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의 기만 전술 가능성에 대비해 그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3월 13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3월 13일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략 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12일 새벽 진행되었다라며 발사된 2기의 미사일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km 개선의 거리를 모의한 팔자형 비행 궤도를 7563초, 7575초를 각각 비행해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은 북한이 13일 아침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참은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SLBM 발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추적했으며 수중 발사 사실도 탐지했지만 북한의 주장이 과장되어 그들의 기만 전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참의 정보 능력 수준으로는 북한의 잠수함이 심포 기지를 출항한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심포 앞바다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헌터킬러 잠수함을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잠수함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해 출항한 것인지 다른 항해 훈련을 위해 출항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2발의 미사일이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한 것인지 어뢰발사관에서 발사한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직발사관 수중발사일 경우 어뢰발사관 수중발사일 경우의 방출 소음과 해수면 방출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뢰발사관인지 수직발사관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발사 전부터 징후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다는 합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군의 조기 경보기가
작전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군의 탐지 가능성을 피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들 입으로만 완전작전, 완벽 대비태세를 운운하지 말고 제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인정하고 고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우리 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안 쐈다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잠수함, 이게 심포급 잠수함, 이제 이거를 SLBM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영웅 칭호를 해서 영웅 잠수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었는데, 여기 아일랜드 함교에 한 발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있죠.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직 발사관인데 저기서 지금 SLCM 즉 순항미사일 쐈다? 좀 의문스럽죠. 이제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쏘는데 우리 209급 잠수함 또 214급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어뢰 발사관에서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뢰 발사관에서 스임 아웃 방식으로 또는 압축 공기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이제 뱉어내고 어뢰를 뱉어내고, 이제 어뢰가 아니고 이제 미사일이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솟구쳐서 발사가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뢰 발사관에서 쏜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수직 발사관 같으면 밖으로 퉁 튀어나와서 압축 공기에 의해서 퉁 튀어나와서 조금 올라가서 점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딱 날아가는데 이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합참은 수직 발사관하고 어뢰 발사관하고 각각 쐈다,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북한이 새벽에 쐈다. 자, 이건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군이 탐지를 전혀 못했는데 탐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못했다라고 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또 대통령실에서 그 왜 못하냐라고 질책이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했다. 했다고 하면 밝혀낼 재간이 없으니까 이거 보안이다 해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저희 감각으로는 탐지를 못했다. 왜냐?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시간에 없어요. 새벽인데. 탐지할 수 있는 수단, 이 순항미사일은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에서 저공비행하면 모르죠. 레이더는 전파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냐? 조기 경보기가 하늘 위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수평선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 위에서 보면 됩니다. 아니면 위성에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기 경보기가 우리 한국에 4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동률이 왜냐? 좀 떨어집니다. 한 70%, 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 조사해보면 77%라고 되어 있는데, 즉 한 대는 작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못하냐? 수리하고 정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기 경보기 도입한 지 10년 이렇게 됐으니까 제법 긴 6개월짜리 정비 이런 거 하러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물론 4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모든 비행기가 다 하루에 8시간씩 작전할 수 없어요. 휴식하고 정비해야 되죠. 단기 정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대 가지고 돌리는데 한 번 뜨면 8시간. 그래서 16시간을 돌리죠. 그러면은 24시간인데 8시간 비죠. 이게 이제 심야에서부터 새벽까지가 비는 겁니다. 왜? 북한은 야간전 능력이 없다. 야간에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니까. 특히 조기 경보기는 북한 전투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목표는. 그런데 북한 전투기들은 야간에 공격하고 야간에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안 떠도 되는 거예요. 북한 전투기만 상대할 경우에. 그런데 지금은 북한 전투기만이 핵심적인 타겟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 조기 경보기가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이 상공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소 8대 아니면 10대 정도는 있어야 24시간을 상시 초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계속 새벽에 쏘죠. 왜? 초기 경보기 없는 시간 아니까. 그런데 조기 경보기 없는 시간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우리 상대가 북한 전투기가 아니고 북한 미사일인데. 그러면 제가 국방부라면, 제가 합참이라면, 제가 공군이라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경보기 2대를 더 살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2대 더 와도 안 돼요. 왜? 정비 이제 점점 노후되기 때문에 정비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2대 들어가고는 최초에 4대 들어온 걸 땜빵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작전하려면 최소 8대, 그리고 넉넉하게는 10대 정도의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데 이건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탐지하고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탐지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못해놓고 우리는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래놓고 뭐 드론 다 뚫리고 이러면 안 된다. 솔직하자. 그리고 모자라는 거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래야 그럼 여성가족부 없애고 그 예산 여기 국방부에 좀 넣자.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성가족부에 왜 그런 예산이 많이 가냐 이거예요. 솔직해지자 국방부. 솔직해지자 합참. 자,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에 탄약이 없어 빈총을 들고 돌격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빈총이라도 들고 있었던 병사들은 그래도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예 총이 없어 나무 막대를 들고 돌격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 무차별 돌격전을 펴며 엄청난 사상자를 냈던 러시아군이 이제는 소총도 떨어져 나무 막대기로 싸우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여러 사진들을 보면 러시아군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에 맞서 보병대를 투입하면서 보병 인해 전술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 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흐무트 외곽,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대대급 병력이 삽시간에 갈려나가는 대참극이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정찰하던 중 뭔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드론으로 집중 정찰을 실시해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 보병들은 총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이들은 나뭇가지를 소총처럼 붙잡은 상태에서 평야지대 돌격을 시도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사격을 맞고 벌집이 되어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각각 1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소총조차 없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돌격하는 러시아군. 도대체 어느 정도 막장까지 추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빈총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이게 또 나무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워놓고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게 지금 시신이에요. 러시아군 시신인데 러시아군이 잡고 있던 총이 아니라 사실은 나무 짝대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드론으로 촬영됐어요. 러시아군이 막 몰려오는데 우크라이나군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러시아군들이 지금 돌격은 해오는데 총알이 안 날라와. 쟤들 왜 안 날아오니까 좋긴 좋은데 좀 뭐지? 하고 드론으로 정찰해 보니까 뭐야 들고 있는 게 총이 아니고 나무 막대기네. 야 그럼 저거 비무장 전투원인데? 비무장 전투원 이거 죽여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지금 논란하다가 그래도 뭐 저 짝대기 들고 백병전 돌입하면 저것도 위험하니까 쏘자. 또 쏴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또 2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이렇게 엎드려 죽고 한 명은 이쪽으로 엎드려 죽었는데 둘 다 나무 짝대기 들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러시아군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 지난 주말간에 하루는 1010명, 하루는 1090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틀간에 주말간에 2100명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댓글에도 뭐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요. 얼마나 기가 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합뉴스. 야, 저는 이 연합뉴스 기자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월급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흐무트, 중부 근접, 러 하루세 500명 사상.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하루세 500명 사상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적는지. 자, 우크라이나는 뭐라고 하냐? 자, 이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힌 2023년 3월 12일 전과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3월 12일 전과. 병력 1090명 죽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가 하루에서 500명 사상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까? 이건 누굽니까? 리아 노보스티, 타스. 이런 러시아 언론 그대로 받아 통신사 거 그대로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같은 통신사끼리? 아니 그러면 우크라인폼 또 우크라이나 인텔팍스 이런 것도 받아 적어야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해야지. 여기도 보시면 자 정말 놀라운 거짓말이 있어요. 여기 연합뉴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젤렌스키 바흐무트에서 일주일 새 러시아군 점점점인데 이 기사 들어가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흐무트에서 일주일 새 러시아군이 1000명이 죽었다.
아니 여기 우크라이나 군은 하루에 1,000명 죽였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 러시아군 1,000명 죽였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젤렌스키가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이 연합뉴스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다른 언론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지 않게 좀 기사를 이것도 좀 보고 타스통신 봤으면 인텔리팍스도 보고 리아 노보스티 봤으면 우크라이나 인폼도 보고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미국 전쟁연구소, 영국 국방부 다 들어가서 좀 보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러시아군의 시상은 짝대기 들고 달리는 상황이다. 자, 내일 아침에 시큐리티 뉴스에 제가 또 더욱더 화끈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전과를 올리는 모습을 또 알려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